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제가 그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2018년도 말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넘게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2020년에 들어서면서도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여러 주변 그 4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매우 그 심상치 않고, 또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위협과 또 북한 정권의 그 붕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줄어들기보다는 더욱 그 증폭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대한민국 스스로가 위험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위기감이 생겨서, 이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강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강의했던 그런 그 강의가 한 1년이 넘게 동안 강좌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강과 2강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게끔 그렇게 권면하기보다는 이 3강에서, 지난 1강과 2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좀 요약 또는 보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3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년이 지난 그 1강과 2강의 내용을 잠깐 다시 좀 본다고 하면은, 1강에 들어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과제 두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긴급하면서 또 중요한 그런 그 해결해야 될 과제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우리 사회, 첫째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한 그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그 남한과 북한 간의 조속한 평화적인 통일, 또 통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안정과 통일 국가로서의 어떤 발전,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전 전략, 민족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시급할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다시 시작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강, 2강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 또는 앞으로 통일한국 또는 우리 한민족이 나가야 될 그러한 기본 방향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또 통일한국 또 한민족이 나가야 될 그 기본 방향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행복의 증진에 우리가 기본 방향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그 기본적인 과제 또 중요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갈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해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화시켰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행복이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그 갈등, 이것 하나의 갈등이지만 그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된 그 한민족이 이 통일된 한민족을 통해서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이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국 또는 앞으로 한민족이 나갈 기본적인 방향은 행복의 증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얘기인 건 하지만 얘기 같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는 왜 살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왜 살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뭐 아주 특별한 사람 말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 잘 살기를 바라며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잘 살기 위해서 그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 해피니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혼자서 잘 사니까 타인이나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다면 뭐 그냥 내버려둬도 그 내버려둔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살아가는데 원하는 대로 그 행복이 달성이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은 어디서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제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까요? 네, 그럼 그 문제를 갖다가 조금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럼 먼저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한다고 하면은 그럼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티벳의 고승 달라이 라마가 신도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한 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행복이란 해피니스란 무엇일까? 달라이 라마에 의한다고 하면은 행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심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행복이다. 즉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그 고통이 줄어들 때 이제 살만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이 달라이 라마가 표현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한 이 두 가지 어떤 표현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신,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이 줄어들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았을 때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즉 행복감을 느끼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중요한 문제, 행복감을 어디서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문제, 즉 물질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흔히 인간은 영, 정신, 또 혼, 마음과 생각,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육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영혼, 육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인간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와 연관된 물질 문제 또는 경제 문제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즉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경제 문제는 행복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 즉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사회 구성원 간의 그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최소화 됐을 때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 문제가, 물질 문제가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제,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경제 또는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경제활동 또는 경제행위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그냥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러한 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사회 질서와 제도를 포함해서 포함한 그 인간 행위를 통틀어서 경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경제행위 또는 간단히 경제 에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경제행위,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또 경제행위와 행위의 그 수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한테 필요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 과정에서 또는 그의 일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장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삶 자체, 사람들의 그 삶 그 자체를 우리가 경제라고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 문제다 했을 때 또 경제다 했을 때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그 삶 자체, make a living itself is a concern of economy 해갖고 인간의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에 문제가 되고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연관된 일련의 그 활동에서 일련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 한다면은
결국은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분배 과정에서, 교환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그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그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간의 행복에, 그 만족감 또는 그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와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의 관계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인간이 더 편리하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그,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 간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유로 문화적 충돌로 싸우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다.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싸우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일상의 삶의 문제로서 인간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 물질 문제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긴 그렇지만은 인간의 행복 문제가 단순하게 경제 문제로 우리가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그 관계, 그리고 인간과 그 사회 조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인자에다 사회간자를 쓰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갈등이 발생하고,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서 어떤 행복감을 갖다가 감소시키거나 상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또는 1차적으로는 경제 문제 또는 경제와 관련된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은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그 사회 조직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크기가 또는 행복의 정도가 틀려지기도 합니다. 또 좀 더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 문제, 대기 오염이나 수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인간의 어떠한 삶의 질을 상당히 나쁘게도 만들면서 행복감을 갖다 뺏어가거나 또는 행복감을 우리가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누구든지 잘 살기를 원하고 다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와 관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인간과 그 사회 조직, 다시 말해서 사회의 어떤 조직과의 관계 또는 체제 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죠. 정치 체제라든가 어떤 경제 체제 또는 그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 간의 또는 사회 조직 간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사회가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복감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또는 인간과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삶의 삶이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강한 사람 또 부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고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고 결국은 만약에 고립되어서 살게 된다면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쉼터 같은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덕분일 수 있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근로자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소비함으로써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든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상의 행복과 편안함은 결국은 타인에 의존하는 셈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지원에 달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또 다른 생물계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환경 또는 다른 생물계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만 나만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개인의 삶이나 행복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게 되고요. 또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원 또 사회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또는 자기 자신의 행복감에 영향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한국 그리고 한민족이 나가야 될 어떤 기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은 국민의 행복의 증진을 우리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두어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나 통일한국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이 남한과 북한의 그 평화적인 통일 또 통일해서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 한민족이 나가야 될 그러한 기본 방향은 큰 틀로 봤을 때는 행복의 증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소가 어렵다 한다면 그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갈등 문제하고 연관되겠지만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 문제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 또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한민족이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이건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나갈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운영의 그 기본 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 통일 한국이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국가 운영의 기본 체제는 어떤 체제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갖다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운영의 기본 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했을 때 우리가 행복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붕괴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어떤 사회 체제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 또 한민족이 나가야 될 국가 운영의 기본 체제는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고, 또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많은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만병통치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경제 체제는 부의 불평등의 확대 등 어떤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류가 고안해낸 제도 중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어떤 가장 좋은 제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갖다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보완책으로는 우리가 복지국가의 지향입니다. 국가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면서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복지를 갖다가 welfare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W-E-L-F-A-R-E, 즉 welfare에서 복지 또는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복지 후생이라고 하는 welfare는 어떤 그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지 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을 한번 이렇게 파자한다고 합니까? 이런 말을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well, W-E-L에다가 fair, F-A-R-E, 지내다 생활하다의 합성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가 후생 또는 복지를 증진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웰페어를 증가를 통해서 우리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을 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통,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빈곤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 등을 갖다가 제거해주거나 완화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이 나갈 또는 통일한국 또는 한민족이 나갈 그 기본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복의 증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을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다 함께 고민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국가 운영 체제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이 시장 경제 체제가 갖는 강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형태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정신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한민족은 아주 좋은 그 철학 또는 사상을 갖고 있죠. 고대로부터. 즉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을 갖다 또는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홍익인간 정신 또는 홍익인간 사상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21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사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홍익인간 사상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글자의 의미가 갖는 것처럼 그죠?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인간들은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인간 사상에서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 남을 널리 돕는 또는 유익을 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 뜻이죠. 따라서 남을 널리 돕고 유익을 줌으로써 홍익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그 4강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 한민족이 나가야 될 그 기본 방향이 행복의 증진이라고 하면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 또 어떠한 그 발전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제4강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한국 한민족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